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안순태입니다. 얼마 전 에미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는 자살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큰 상금이죠. 456억 원을 노리는 이 참가자들이 자살이라는 역설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의 마지막 몸짓이기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 장면 속에는 우리 사회에서 약 40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자살 현상이 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박함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음과 자살을 둘러싼 우리들의 한국 사회의 인식과 태도가 느껴집니다. 우리 문화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돌아보면 우리 문화는 남을 의식하고 체면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이름이 되는 역할이 중시되는 문화입니다. 우리 학교, 우리 가족, 그리고 저는 대학에 있는데 우리 대학, 이런 우리라는 테두리에 참 집착하는 문화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죽어도 싸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가 몇 번 썼을까요? 돌아보면 이 죽어도 싸다라는 말처럼 도리와 품위를 자주 목숨에 죽음에 견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자살 장면들은 이런 우리 문화의 단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죠. 조상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극 초반에 나오는데요. 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죠. 그러다가 60억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 마시던 소주병이 널브러진 공간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욕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욕조에 들어간 조상우는 양복 자켓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양복 자켓을 입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 위신과 체면을 지키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려는 그 모습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엘리트 금융인의 허세가 이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에도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체면을 지키고 위신을 세우는 일은 우리 문화에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체면이 깎일까 위신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문화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 때문에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높은 자살률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 조상우의 죽음은 그런 우리 문화의 단면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 69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남편 69는 부인과 함께 게임에 참가하죠. 그런데 구슬치기 게임에서 부인을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게임의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으로서 부인을 죽여야 했던, 가족을 돌보지 못한 그의 역할에 어긋나는 상황을 아마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우리 문화에선 이 체면과 위신만큼 역할과 도리가 중요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래서 남편 69를 떠올리면 이 한 명의 중년 남성이기보다 남편으로, 아들로, 아버지로의 역할에 비추어 그 가치가 인식되고 평가된 우리 문화가 떠오릅니다. 남편다워야 하고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다워야 한다는 이런 역할에 대한 집착은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결국 높은 중년 남성 자살률로 나타납니다. 남편 69의 죽음에는 이런 우리 문화의 슬픈 단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지영입니다. 이 지영은 새벽에게 일부러 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늘 외톨이로 영화 속에서 따돌림 받는 역할이죠. 이 구석에 있던 지영을 유일하게 품어준 사람이 새벽입니다. 바깥 세상에는 이 지영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속할 테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 곳도 없고 속할 곳도 없고 돌아갈 사람도 없다고 지영은 이야기하고 스스로 게임을 포기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소속은 중요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속한다는 건 좋은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속한다는 그 시작부터 우리와 그들이라는 선긋기, 이분화된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되지 못한 그들은 소외당하고 배척당합니다. 그들이라는 꼬리표로 낙인화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아닌 그들로 구분됩니다. 그들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시의적이고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슬픈 고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지영의 죽음은 그런 우리 문화의 정말 아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녀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녀는 극 중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수단과 장깨를 부립니다. 조폭 장덕수와 만남을 이어가고, 그런데 결국 자신을 배신한 조폭 장덕수를 껴안고 징검다리에서 자살합니다. 이 조폭 덕수의 비겁함, 부조리, 배신, 그리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한미녀의 억울함은 투신 자살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죽음을 통해 결백함,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많은 자살 사건들, 뉴스들이 연상되실 겁니다. 돌아보면 이 죽음에 견주어서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연결짓는 많은 한국적 표현들도 떠오르실 겁니다. 이 한미녀의 죽음에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보여줄 것이 있다는 우리의 인식, 한국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에미상까지 수상한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수십 년간 OECD 1위라는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너무나도 슬픈 사실입니다. 하루에 약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를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높은 자살률과 관련된 많은 이유 중에서 죽음과 자살에 대한 우리 특유의 인식과 태도도 한 몫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살의 원인과 예방책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생각, 나의 태도가 누군가의 삶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손을 내밀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